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상기후로 올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가격도 올라서 소비자 부담도 큰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같은 물가 상황과 함께 순천에서 100년 된 차밭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안의 한 양파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양파잎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이 줄어 잎마른 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량 계약 재배한 정량을 넣어줘야 되는데 정량을 못 넣었죠, 제소농협에. 그렇죠. 그리고 상품성도 올해 좀 안 좋고요. 상품성이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2? 그 정도 좀 안. 벌마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마늘이 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없어가지고 수확해봤자 굉장히 옛날처럼 이렇게 무게가 좀 나가야 그래 키로수 하면 하는데 양도 줄은 데다가 무게가 안 나가 버리니까 이제 농가는 피해가 많죠. 올겨울 특히 이상기온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농작물 생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배 가격은 지난해보다 126%나 올라 역대 최고치입니다. 사과와 토마토 등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사과, 금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싸다 보니 소비자들은 쉽게 과일을 살 수 없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민이 먹기는 좀 부담스럽죠. 과일, 사과 같은 거 한 개당 뭐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 물가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 안에 들어왔지만 과일 등 농산물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 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래시장에서도 장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보면 반절이 더 올랐는 것 같아. 나 혼자서라도 돈이 10,000원, 20,000원어치 사고는 해당도 안 되고 식구만 한 사람 어쩌고 산가 모르겠어요. 자식들 걱정돼야 보자. 돈 많이 올라버서. 물가 급등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고 농산물 작황 부진에 농민들은 농민대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남 지역 평균 기온은 7.9도, 평년보다 1.3도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강수량도 470mm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조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는 농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마늘밭 3,443헥타르 가운데 20% 이상에서 2차 생장 피해,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실과 양파 등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겨울철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하고 그다음에 저기 4월 초순하고 5월 초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조량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서 농식품부도 양파 생육 불량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양파 생육 불량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농식품부는 이달 안으로 양파 생육 불량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 같은 농작물 피해를 이상기후 탓만 하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 병충해에 강하고 이상기후에도 생육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농작물 품종 개량이 시급합니다. 사실은 요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종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내병성, 내재성 종자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농산물 등이 전달되는 유통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유통비용은 농수산물 가격의 49.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습니다. 농민들이 가격을 결정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중도면이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 농민들은 이제 뜻밖의 일해봤자 거의 지금 제값을 못 받고 있죠. 기후변화는 농작물 생산량 감소는 물론 작물의 재배 적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주요 농산물 생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생산 기반 확충과 유통 기반 보완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 도심 속 사찰인 향림사 인근의 한 야산. 숲을 100여 미터가량 헤치고 들어가니 긴 대나무 숲 사이로 무성한 녹차나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인적이 닿지 않은 탓에 성인 키높이보다 더 높게 자라 있습니다. 이 차밭은 향림사 주지스님이 사찰 주변을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큰 차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그동안에 닿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니 그 사이에 대나무 사이에가 있었고 사람들이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밭은 문헌 속에만 존재한 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100여 년 전 순천 최초, 호남 세 번째 재배차밭 석현다원으로 추정됩니다. 1940년 출간된 조선의 차와선이라는 문헌을 통해 1914년 전남 순천시 석현리 0.2헥타르의 면적에서 762kg의 차를 생산해 도내와 통영 일원에 판매했다는 기록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최근 순천대학교 연구진이 석현다원에서 채취한 차잎을 활용해 중노차를 제다해 시음한 결과 다른 작설차에 비해 깊은 맛과 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나무 밭에서 차가 생산되게 되면 아무래도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차가 쓰고 떫은 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해집니다. 순천대 식품산업연구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전자와 함께 성분 분석을 통한 상품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100여 년 만에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석현다원. 순천의 제다 역사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새로운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운항 중단이 예고됐던 여수 제주 간 여객선. 항공료보다 싸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만큼 누구보다 여객선을 자주 이용했던 지역민들의 아쉬움은 큽니다. 너무 아쉽죠. 녹동에서 이제 제주도로 가고 그랬는데 여기서 녹동까지 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타면 아무래도 좀 쉽죠. 그리고 너무 편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텐데 저도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배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사는 지난해 유류비 상승 등으로 80억 원의 적자가 났고 올 초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항로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간담회 끝에 선사 측은 여수시에게 적자 일부인 50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그 정도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회사 측에서도 감내를 하고 좀 유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수시는 50억 원 지원이 재정 부담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서민이 자주 왕래하고 관내 운항 손실액이 가장 큰 검은 항로의 한 해 적자는 8억 원. 이와 비교해봐도 50억 원은 너무 큰 액수라는 겁니다. 서울 주민들이 거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제주는 관광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현행 조례상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른 항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와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다만 시의회는 항로 유지를 위한 기조는 확고합니다. 앞으로 인근 지자체와 연대한 뒤 예산 지원을 이끌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역 협의체가 행정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 공항 활성화 관련 지원 조례가 있어요. 우리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군 좀 더 협의해가지고. 선사 측은 지금도 운항을 할수록 적자인 만큼 내년도 운항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 선박람회 개최로 제주 간 백길 유지가 간절한 여수시가 선사 측과의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국내 유일의 발사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중장기 프로젝트인데 민간 발사장 구축과 우주 국가산단 조성 등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래 전략 산업이다 보니 새로운 인재와 인력이 필요하고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 인프라가 절실합니다. 현재 순천대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이 고흥의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설립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이노스페이스, 내지는 운하스텔라 이런 발사체 관련한 기업들이 입주를 지금
하고 있고 협약까지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하게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배출하고 또 보낼 수 있게끔.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순천대는 고흥 드론 센터 내에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해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내에서 학부생과 석박사 150명, 해외 유학생도 25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전남대는 광주 전남 초광역 메가 캠퍼스 5곳 가운데 고흥 미래형 캠퍼스를 지역 특화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현재 나로고등학교 폐교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스트도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캠퍼스 구축을 위해 최근 고흥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지산학 연계 체계는 프랑스 우주산업의 메카로 우주 관련 대학과 대학생들로 인해 평균 연령이 젊어진 우주도시 툴루즈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거를 저희들도 모델로 삼아서 먼저 지역에 있는 전남대학교나 순천대학교, 그다음에 지스트와 연계해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각종 R&D 연구 개발 부분을 같이 이제 추진하겠다. 고흥군은 특히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설립이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젊은 학생, 청년 인구 유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공중에 매달린 줄기마다 작은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지를 앞두고 있는 요즘은 땅끝 해남의 단호박 재배 농가들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기. 이른 아침 단호박을 수확한 뒤 일주일간 후숙 과정을 거쳐야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박을 후숙하면 식감이 포근해져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단호박은 미니 밤호박으로도 불립니다. 농약을 거의 치지 않고 이제 자연 환경에서 좀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좀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5년 20여 농가로 시작된 해남 미니 밤호박 재배는 20년 새 300여 농가로 늘었고 연간 소득 115억 원에 달하는 여름철 효자 작목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비건식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단호박이지만 밤호박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해남군의 재배 면적도 80헥타르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만감이 좋고 영양가가 좋고 또 다른 농가보다는 황토 땅에서 난 것이 영양 가치가 더 높잖아요. 미니 밤호박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남군은 특화 작목으로 지정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기작 재배와 가공식품 개발 등 기술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